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반도체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이름만 보면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핵심은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는 포인트는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미래반도체는 1996년 설립됐고 설립과 동시에 삼성반도체 유통 파트너 계약을 시작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유통 파트너 계약, 2018년에는 삼성 전장용 반도체 시장 진입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미래반도체를 볼 때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업황 회복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둘째, 삼성전자 유통 파트너라는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셋째, 최근 대규모 차입과 CB 부담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구조입니다.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제조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등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아 고객사에 판매하는 유통기업입니다. 반도체 유통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받아서 넘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사가 필요한 제품을 제때 공급받도록 재고를 확보하고 제품 선택을 돕고 기술 지원과 사후 대응까지 담당합니다. 반도체는 종류가 많고 고객사도 다양합니다. 모든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수요를 모으고 공급을 연결해주는 유통 파트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미래반도체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파트너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국내 반도체 유통 파트너는 미래반도체, SAMT, 신성반도체 등 3개사로 언급됩니다. 이 부분이 미래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도체 유통업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공급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고객사와의 납기 신뢰도 중요합니다. 미래반도체는 30년 가까운 업력을 가진 회사이고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으로 지속 거래를 이어온 점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 메모리 AS 서비스 대행 계약도 부각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메모리 애프터 서비스 관련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 판매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품 공급 이후 사후 처리 영역까지 연결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업황에 민감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좋아지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고객사 재고 조정이 강해지면 실적이 바로 눌릴 수 있습니다. 과거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재고 조정 영향으로 실적 부담이 나타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다시 반도체 업황 회복입니다. AI 서버, 고성능 메모리, 데이터 센터 투자, 전장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유통망의 역할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가 직접 HBM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파트너라는 점 때문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감과 실적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조기업은 제품 가격이 오르고 생산량이 늘면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은 크게 늘 수 있지만 이익률은 제조사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를 볼 때는 단순히 반도체 좋다가 아니라 매출 성장, 영업이익률, 재고 부담, 현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최근 가장 중요한 공시를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2026년 3월 26일과 3월 27일 이틀 연속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3월 26일에는 450억 원 규모 단기 차입 증가를 공시했고 차입 목적은 매출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구체적으로 반도체 상품 매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단기 차입금 총액은 기존 220억 원에서 67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27일에는 다시 530억 원 규모 단기 차입금 증가를 공시했습니다. 이 역시 목적은 매출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즉 반도체 상품 매입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자기자본 858억 원 대비 61.71%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이틀 동안 합산하면 차입 증가 규모가 980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회사가 반도체 업황 회복을 강하게 보고 상품 매입을 선제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유통기업은 물건을 확보해야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주문했을 때 재고가 없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기에는 재고 확보와 운영자금 조달이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재무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차입금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재고가 예상대로 팔리면 문제가 줄어들지만 만약 수요가 기대보다 약하거나 반도체 가격이 흔들리면 재고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통기업은 외형 성장을 위해 돈을 많이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만 그만큼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의 최근 차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장 신호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신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회사가 수요를 보고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입니다. 이 경우 향후 매출 증가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재고와 차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입니다. 이 경우 실적이 좋아 보여도 재무 리스크가 주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CB 전환사채입니다. 202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미래반도체는 5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안정적 사업 구조를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봤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CB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주식수 증가 요인입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전환된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오히려 CB 오버행 우려가 같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미래반도체의 차입 확대와 CB 오버행 재무 부담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3월 말 보도에 따르면 단기 차입금 총액은 기존 67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어났고 회사는 이를 반도체 상품 매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됐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차입해서 산 반도체 상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빠르게 전환되느냐. 이게 되면 미래반도체는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잘 실행한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차입금, 이자 비용, 재고 부담, CB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 때 같이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HBM, AI 반도체, 메모리 업황, 전장 반도체 같은 키워드가 시장에서 강해질 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미래반도체가 유통 및 공급망 역할 부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들이 설립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래반도체는 HBM 장비주가 아닙니다. HBM 소재주도 아닙니다. AI 반도체 설계주도 아닙니다.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유통주입니다. 따라서 AI 반도체 테마가 붙을 수는 있지만 실적 연결 구조는 유통 물량과 마진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테마로 끌어올릴 때는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숫자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분석할 때는 삼성전자 관련주라는 말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둘째,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가. 셋째, 차입금 증가가 부담보다 성장으로 연결되는가. 넷째,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는가. 다섯째, CB 전환 물량 부담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제 미래반도체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삼성전자 유통 파트너십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새로 만들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반도체 유통은 신뢰와 납기, 고객 관리가 중요합니다. 미래반도체는 1996년 설립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파트너로 이어져 온 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업황 회복 수혜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면 고객사의 발주가 늘고 유통기업의 매출 기회도 커집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이 개선되고 서버 AI 전장 수요가 살아나면 유통망의 물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사업 확장성입니다. 미래반도체는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장용 반도체 영역까지 언급됩니다. 상장 당시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 매출 증가를 성장 포인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사후 서비스 역량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AS 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 유통사와 차별되는 포인트입니다. 제품 판매 이후 대응 역량이 있다는 것은 고객 신뢰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과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차입금 부담입니다. 2026년 3월 이틀 연속 단기 차입금 증가 공시는 시장이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450억 원, 530억 원의 차입 목적은 매출 확대를 위한 반도체 상품 매입입니다.
목적 자체는 성장형이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무 부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재고 부담입니다. 유통기업은 물건을 사와서 팔아야 합니다. 업황이 좋을 때 재고 확보는 기회지만 업황이 꺾이면 재고는 부담이 됩니다. 반도체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재고 회전 속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마진 한계입니다. 미래반도체는 제조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부가 제품을 직접 생산해 큰 마진을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출이 커져도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주가 재평가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CB 오버행입니다. 500억 원 규모 CB 발행 추진 보도와 이후 차입금 확대 이슈가 같이 겹치면 투자자들은 성장 자금 확보와 잠재 매도 물량 부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삼성전자 의존도입니다. 삼성전자 유통 파트너라는 점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의존도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긍정적이지만 삼성전자 쪽 수요나 정책 변화, 공급 조정이 생기면 미래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반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2026년 분기 실적입니다. 차입금을 늘린 이유가 반도체 상품 매입이라면 이후 분기 실적에서 매출 증가로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차입만 늘고 매출 증가가 약하면 시장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좋은 성장이 아닙니다. 유통기업은 매출 규모보다 마진 관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장부상 이익이 나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매출 채권이 늘거나 재고가 늘면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앞으로 현금 흐름이 실적과 같이 개선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기 차입금 상환 흐름입니다.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매출 확대로 회수되면서 줄어드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기 차입은 말 그대로 단기 부담입니다. 만기가 돌아올 때 현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CB 전환 조건과 물량 부담입니다. 주가가 강하게 오를 때마다 전환 가능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오버행 부담이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파트너라는 정체성은 강합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수혜 기대감도 있습니다. AI, 메모리, 전장 반도체, 서버 투자 같은 키워드가 살아날수록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종목은 아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제조기업이 아니라 유통기업입니다. 주가가 반도체 테마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결국 실적은 유통 물량, 마진, 재고 회전, 현금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단기 차입금 증가는 양날의 검입니다. 성공하면 공격적인 상품 매입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업황 회복의 실질 수혜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차입금, 이자 비용, 재고 부담, CB 오버행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파트너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반도체 유통주이지만 최근 대규모 차입과 CB 부담 때문에 실적 성장의 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회사가 빌린 돈으로 확보한 반도체 상품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그 매출이 다시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앞으로 주가를 볼 때는 단기 급등 여부보다 다음 분기 실적, 차입금 변화, 재고 회전, 영업현금 흐름, CB 전환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미래반도체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보기에는 재무 체크포인트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주라는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 회복 수혜와 재무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